여기서부터 볼게요. 지금 한 3페이지는 건너뛰었습니다. 이건 이제 법률적으로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렇다라는 건데 6번의 가나다를 설명을 하면 이게 또 영원히 또 딴 데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3페이지는 건너뛰겠습니다. 이 법률적인 거 오히려 설명하면 다른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보면 세 번째 희생자는 92년생 여성이셨는데 이분은 2017년 7월 달에 선순위 담보권 1억 2천만 원이 설정된 빌라 시가 2억 원짜리로 가정하고요. 2019년 9월 달에 전세금 7,200만 원을 계약한 후에 2021년 9월에 전세금 9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데 여기 시행령이라고 하면 대통령령인데 제10조 1항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은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금 조항이고요. 제11조 우선 변제를 받은 임차인의 범위는 보호받을 소액 임차인 규정이에요. 근데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그러니까 진행 중인, 체결 중인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약간 또 여기서부터 또 영혼이 떠날 수 있는데 이거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라 잘 앞에 보면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이거 의자가 붙었네요. 세 번째 희생자가 여기 보시면 2017년 건물이에요. 그런 건 이건 지금 2018년 9월 18일도 적용되니까 2017년 시축 건물이니까 이 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 법에. 감사합니다. 요 법에 현행법. 좀 전에 앞에 규정 때문에. 그래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8천만 원 이하에서 2,700만 원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앞에 사례 보셨지만 세 번째 희생자 같은 경우는 2021년에 9천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넘어가지고 2,70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근데 저는 이거 이제 사실 저 이거 1월 달에 미추홀구 그 전세자기 대책위 상담하면서 알았는데 너무 부당해요. 왜 그러냐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보는 거는 원래는 자기가 선순위니까 자기가 먼저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소액 임차인이 어려우니까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700만 원은 먼저 떼주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2,700만 원만 떼주면 선순위 담보권자는 본인이 이걸 예상 가능한 범위잖아요. 이미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근데 소액 임차인 이걸 7,200에서 9,000으로 증액했다고 해서 왜 소액 임차인을 보호를 못 받지? 이해되세요?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를 들어 지금 기성세대하고 현 정부 그냥 많은 수많은 지식인들이 2023년부터 소액 임차인들,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여기 과밀 억제권역 인천 서구 해당됩니다. 1억 4,500만 원 이하에서 4,800만 원까지 보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2023년 지금 5월이에요. 그러니까 5월 달에 1억 4천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4,800만 원을 받을까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세 번째 희생자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희생자가 못 받았던 이유는 건물이 2017년에 신축됐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들어가는데 2020년에 건물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2020년 된 건물에 1억 4천만 원에 소액 임차인 1억 4천에 4,800원 보장된다더라. 1억 4천 안전하겠네. 2020년 건물에 1억 4천에 들어가. 그럼 여러분 4,800만 원 받을 걸로 알겠죠? 왜냐면 변호사들도 잘 몰랐으니까. 저도 이 사건 터질 때까지 이거 몰랐어요. 근데 2020년에 지어진 건물은
1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3,400만 원만 보호하겠다는 게 법이에요. 이해되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이 젊은 청춘들이 이거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대안으로서 어떤 얘기하냐면 이 소액 임차인의 범위 쓰셔도 돼요. 일단 이걸 가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같이 갈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2023년 5월달에 1억 4천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현행법상 1억 4,500만 원 이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어차피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거니까 개정법령에 따르고, 다만 건물이 2020년도인 거야. 그러면 선순위 담보권을 위해서 2020년 법률에 따르면 되잖아요. 맞죠? 네.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억 4,500만 원 이하에서는 4,800만 원을 확보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제가 법률가지만 왜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청년들이 너무나 속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고, 이걸로 인해서 2명의 피해자가 생긴 거예요. 희생자가. 첫 번째 희생자는 전세금은 증액하진 않았어요. 증액하진 않았는데 2011년도에 지어진 건물에 2021년에 7천만 원에 계약했어요. 그러면 2021년부터 2021년 사이 물가 인상률만 해도 10년이니까 연 2% 20% 올랐을걸요? 그럼 전세를 과연 7천만 원 이하가 있었을까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분도 7천만 원 계약한 다음에 자기 기준이 이거라는 거 알고 좌절했다니까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당한 거예요. 미추홀구 전세 사기 이 지금 피해자분들이. 피해자분들은 다 알죠. 이 사건을 제가 다 설명했고 2월 8일날 국회 토론회 때. 그래서 청년분들은 조심하셔야 한다. 생각보다 국가제도가 청년분들을 은근히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판례는, 이거는 현행 판례를 그렇게 본다는 거고, 이 판례를 바꾸거나 그 법률을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저의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부분이 함정이라는 거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도 어려워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저의 결론은 소액 임차인의 범위하고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개정법률에 따라서,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금은 그 선순위 담보권자 보호를 위해서 그 당시 시점으로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만약 구분하기 어렵다면은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는데 안 바꾸죠. 안 바꿉니다. 안 바꾸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안 하시면 나중에 함정에 빠집니다.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나중에 김태균 변호사 그 얘기 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최우선 변제금 중요한 얘기 했고, 전세 대출의 문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입자들이 최우선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특히 미추홀구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한 9천만 원 전세면 한 5천만 원이 전세 대출이에요. 그러면은 최우선 소액 보증금 최대로 해봤자 지금 이쪽 구간에 있어요. 여기 2200, 2700, 3400 구간에 있거든요. 그럼 최대로 해봤자 3400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3400 받으면 기존 전세대출금 5천에 다 변제하면 세입자들 자기 자본 영원이잖아. 이분들은 선순위 대항력도 없어.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전세대출 현황을 그렇게 파악해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파악을 안 하고 있는, 너무 답답해. 제가 구청장이면 이것부터 할 것 같아. 당장에 전세대출 현황부터. 2,500세대면 1.5인 산다고 쳐도 한 3,500명 되잖아. 그럼 미추홀구 100명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 청년들을 위해서는 이 채무에 대해서 채무 재조정 절차를 통해서 면책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현행법상 가능해요. 현행법상 가능한데, 이걸 거쳤을 때는 5년간 신용정보 신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주자고 오늘부터
오늘부터 국회 입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전세 사기 피해는 세입자 피해가 아니다. 임대인 측 규칙 사유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한 얘기